뉴저지 트랜짓 기차 운행에 안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승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맨해튼 한인회관 6층에 마련된 뉴욕 한인회 이민사 박물관이 1일 공식 개관했습니다. 뉴욕 일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018 회계년도 후반 기분 임시 취업비자 사전 접수 신청자 3명 중 1명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절을 맞아 1일 뉴욕 뉴저지 일원 곳곳에서 순국선열의 뜻을 되새기는 기념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저지 트랜짓 기차 운행에 안전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승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트랜짓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2월 7일 사이 기차 출입문 오작동 사고가 총 11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는 문이 열린 채 기차가 운행되는 상황도 포함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기차 안은 크게 붐벼 상당수 승객들이 객실 문 근처에 서 있으며 문에 기대는 승객들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빠른 속도로 운행 중인 기차의 출입문이 갑자기 열리는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트랜짓 측은 기차 운행 중 문이 열리는 고장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인지해 문제 파악 및 수리에 나서고 있다며 차가운 기온이 기차 객실 문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차 안전에 대한 승객들의 불신은 큽니다. 일부 승객들은 아예 기차를 타지 않는 게 낫다는 자조 섞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랜짓 기차는 1일에도 오전 8시 45분쯤 펜스테이션 인근 터널에서 기차가 멈춰서 승객 100여 명이 1시간 30여 분 동안 어두운 기차 안에 갇혀 고립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멈춰선 기차로 인해 펜스테이션으로 가는 트랜짓 기차 운행이 최대 90분간 지연돼 출근길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줬습니다. 맨해튼 한인회관 6층에 마련된 뉴욕 한인회 이민사 박물관이 1일 공식 개관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박효성 뉴욕 총영사를 비롯한 한인사회 관계자들과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 일레인 필립스 뉴욕주 상원의원 등 뉴욕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개관식에서 김민선 회장은 100년이 넘는 한인들의 이민 역사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며 한인 회장으로서 공약했던 박물관 건립을 성사시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쁜 날입니다. 마음 기뻐해도 되는 날이에요. 그 이유는 첫째, 더 늦기 전에 우리 한인 이민사 110을 우리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정리해서 또 그걸 역사로 만들어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이 오늘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둘째는 아직은 좀 미비하고 부족하지만 이 공간에서 우리 후세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꾸리고 또 100년, 200년, 300년 후에 우리 후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기게 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회장 선거 공약이 한인회에 당분간 건립됐습니다. 대중들과의 약속을 지킨 회장이 돼서 기쁩니다. 이민사 박물관에는 한인 이민 초창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기록이 정리돼 있으며 회관 건물 벽에는 연도별로 주요 한인 이민 역사를 보여주는 화보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또한 1964년 세계 박람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윤문영 씨가 기증한 여권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조선 말 미국에 온 보빙 사절단 일행이 미국 대통령에게 큰절하는 모습을 스케치한 신문 프랭크 레젤리스 일러스트레이트지의 표지 원본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박물관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일원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또 한 차례 겨울 폭풍인 노리스트가 미 동북부 지역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괴물 폭풍은 해마다 미 동북부 지역의 겨울 해안성 폭풍으로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은 미국 시민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약 8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강풍을 몰고 오기 때문에 뉴저지와 뉴욕 지역에 많은 정전 사태를 가져옵니다. 매사추세츠 비상당국도 해안지대의 높은 파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해안지대는 높은 파도와 홍수에 주의할 것을 당부받고 있습니다. 바람도 최대 시속 50에서 65마일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어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러한 강풍은 내일 오전 7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시속 60마일을 초과하는 강풍으로 파도가 12피트에 이르는 등 홍수 피해도 우려되며 강풍에 쓰러지는 나무로 인한 대규모 단전 사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강우량은 최대 3인치 정도지만 뉴욕 업스테이트 지역과 뉴저지 북서부의 내륙 지역에서는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져 눈으로 변해 최대 6인치가량의 적설량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전철 내 성추행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민간인 방범 순찰대인 가디언 엔젤이 성범죄자 퇴출에 나섰습니다. 1일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가디언 엔젤 소속 5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전날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 성추행 용의자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용의자가 출석하지 않아 심리는 열리지 않았지만 가디언 엔젤은 성범죄자들에게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활동하는 가디언 엔젤은 원래 지역 치안을 목적으로 결성됐지만 최근 들어 전철 내 성범죄가 증가하자 치안 패트롤을 따로 구성해 전철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성범죄자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가까운 경찰서로 옮기는 역할을 담당하고 치안이나 성범죄자를 목격한 시민들로부터 사진, 동영상 등을 전달받아 포스터로 제작, 시내 곳곳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치안들의 얼굴을 공개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목적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폭탄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수입 철강에 대해서는 25%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미국 내 16개 철강 알루미늄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행정부 고위직들과 열띤 토론 끝에 결국 이 같은 관세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사 CEO들에게 보호 관세가 상당히 오랜 기간 부과될 것이라며 내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미국 철강 산업을 다시 일으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게리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인사들과 보호무역을 강하게 외치는 강요들 사이의 격론 끝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규제 재고를 건의하는 목소리에 실업률 4.1%를 거론하며 소비제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가장 많은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는 캐나다를 위시해서 많은 동맹국들도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미 농산물 수입에 대해 강한 규제를 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제재의 변화도 예고하며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폭탄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당장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420.22포인트 하락한 24,608.9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중간 가격이 20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주택 가격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주택 소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업체 트롤리아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서 2016년 전국 100개 대도시 가운데 90개 도시의 주택 소유율이 감소했습니다. 주택 소유율 하락폭은 전국 평균 4%였습니다. 뉴욕 이런 한인 밀집 지역의 주택 소유율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6년 기준 뉴욕 퀸즈 플래시메도움과 플러싱을 포함하는 우편번호 11366의 주택 소유율은 68.7%로 2000년 74.1%보다 5.3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인 그레잉 넥의 주택 소유율도 83.3%로 16년 전 대비 3.6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뉴저지의 주택 소유율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엣지워터의 주택 소유율은 31.3%로 2000년 대비 13.38%포인트 감소했으며 레오니아와 팰리세이즈 파크도 16년 전 대비 각각 5.51%포인트와 4.64%포인트 하락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습니다. 주택 구입의 장애물은 충분하지 못한 다운페이먼트와 주택가격 상승, 모기지 자격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은행에 10만 달러 이상을 예금으로 맡겨둔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전체 예금 중 고액 예금의 비율이 30%를 돌파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최근 공개한 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서 영업하는 10개 한인은행에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액 예금 계좌의 규모는 총 64억 401만 8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7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은행의 전체 예금고 중 10만 달러 이상 예금 계좌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0.1%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한인들의 현금 선호 현상이 여전히 강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준금리가 상승세에 있지만 예금이자가 1에서 2% 수준으로 여전히 낮음에도 이같이 한인은행들의 예금 통장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한인들이 예금을 통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부터의 꾸준한 자금 유입 증가 및 수입이 높은 한인들의 주식, 부동산, 은행 예치 현금 등 분산 투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알래스카 개썰매 대회가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46년째 열리는 전통적인 알래스카 개썰매 대회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도핑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해 우승했던 팀의 개들에게 약물을 먹인 것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개썰매 대회 기간 이사회는 지난 10월에 4번이나 우승했던 달라스 시베이에 속한 4마리의 개가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된 약물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 주인이 약물을 개에게 먹였다는 증거도 없고 또 개 주인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서 어떠한 벌칙도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대회의 큰 스폰서도 이렇습니다. 한술 더 떠서 동물 권리 운동가들이 이 개썰매 대회가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물 권리 운동가들은 이 대회 오랜 후원자인 웰스파고와 같은 기업에게 대회와 관계를 끊도록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과 대회 주최 측은 도핑 문제만이 이 대회의 문제가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회 관계자들은 도핑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면 이 대회는 앞으로 수년 더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2018 회계년도 후반 기분 임시 취업비자 사전 접수 신청자 3명 중 1명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달 21일부터 닷새간 접수된 H-2B 신청서가 4만 7천 개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별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2018 회계년도에는 모두 6만 6천 개가 발급되는데 후반기에 배정된 쿼타가 3만 3천 개인 점을 감안하면 추첨을 통해 1만 4천 명이 탈락한 셈입니다. H-2B 사전 접수가 쿼타 조기 소진으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H-2B는 전문직 취업 비자와 달리 직업 숙련도와 학사 학위 등 요구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최근 들어 쿼타 소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H-2B 적용 대상국은 한국을 포함해 82개국입니다. USCIS에 따르면 내주부터 당첨자들에게 접수증을 발급하며 낙첨자들에게는 신청했던 서류와 신청 수수료를 반환하게 됩니다. 3월 1일을 맞아 1일 뉴욕, 뉴저지 일원 곳곳에서 순국 선열의 뜻을 되새기는 기념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광복회,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와 뉴욕 총영사관은 이날 오전 뉴욕 한인회관에서 광복회원과 한인사회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경축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애국가 제창과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어 김승도 광복회장의 독립선언문 낭독,
박효성 뉴욕 총영사의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 대독, 허경화 뉴욕 광복회 이사의 만세 삼창 순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뉴저지 저지시티의 뉴저지 노인회도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항일운동에 헌신한 순국선열의 고귀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2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3명의 10대 어린이를 4년간 합판 박스 속에서 키우며 학대한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목요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샌버너디노 카운티 경찰은 최근 모나 커크, 데니얼 페니코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인근 지역에서 베니어 합판으로 높이 1.2m, 너비 3m, 길이 6m짜리 박스를 만들어 이 속에서 3명의 아이와 함께 기거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11세, 13세, 14세입니다. 경찰이 발견한 박스에는 전기와 물이 전혀 공급되지 않았고 주변에는 쓰레기와 인분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은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두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5세 유모 요세린 오르테가 사건 관련 재판이 목요일에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아이들의 어머니 마리나 킵은 사건 현장을 목격하는 순간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 오르테가는 2012년 6월 어퍼웨스트사이드 아파트에서 자신이 보살피던 9살짜리 룰루크림과 2살짜리 레오 등 형제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리나 킴 씨는 사건 당일 집에 도착했을 때 오르테가는 피투성이가 된 아이들을 욕조에 쌓아놓고 아이들을 찌른 칼을 들고 서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며 그러나 그것은 악몽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르테가의 변호사는 피고는 2012년 10월부터 재정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르테가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 경찰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희생자는 50세의 토리 윌리엄입니다. 윌리엄은 목요일 새벽 세드힐 애비뉴 고가도로를 지나다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했고 윌리엄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로 꼽히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1일부터 뉴욕주 거주민을 제외한 타주민 및 외국 관람객들로부터 $25의 정액 입장료를 받습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매트 뮤지엄은 노인 및 12세 이상 학생은 각각 $17와 $12로 할인된 가격을 받습니다. 다만 뉴저지주와 커네티컷주에 거주하는 12세 이상 학생들은 요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12세 미만 아동들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 타운이 노후화된 타운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치필드 타운 정부는 지난달 21일 타운홀 이전을 위해 건축사무소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초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데니스 심 리치필드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타운홀 빌딩은 지어진 지 오래돼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업무 환경이 열악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베르토 카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교육감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뉴욕시 교육감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카발로 교육감은 이날 마이애미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마이애미 데이드 교육국의 교육감으로 남겠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카발로 교육감은 거절 입장을 밝히기 전부터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져 뉴욕 지역 언론들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프린스턴대가 올해 가을 학기부터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을 선발합니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프린스턴대는 2018에서 2019학년도부터 10명에서 12명가량의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 등록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프린스턴대가 커뮤니티 칼리지 편입생 등록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도 뉴욕 문화원 오승재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좀 뉴욕에 사는 동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미국인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과연 어떠한가?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네, 저희도 이제 갤럽 같은데 조사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저희들에 대한 어떤 미국민들이 인지도라든지 또 문화 수준이라든지 국가의 브랜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올해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좀 최고의 대한민국의 문화, 다양한 대한민국의 문화, 네. 그리고 특히 뉴욕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해서 현대 문화의 전진기지 뉴욕에답게 많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홍보하는 게 저희들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번 평창올림픽이 진행됐고 이제 잘 마무리가 되면서 한국의 이미지 개선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일주일 전에 갤럽에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네. 그 데이터에 보면은 최근에 한 60%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됐던 선호도가 75%까지 여러 가지 여러 국가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대한민국으로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바로 평창 올림픽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뉴욕 문화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나요? 네, 저희들이 지금 평창 올림픽 특별전을 지금 메트로폴리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와셔서 봐주셨고요. 특히 여름철에 이제 센트럴파크에서 하루 종일 우리 문화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김덕수 3월 놀이패라든지 이런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와가지고 뉴욕의 한복판에서 우리 문화를 알릴 예정입니다. 동포분들께서 좀 2세, 3세들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한국의 정체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018년 뉴욕 문화원의 계획이 있나요? 네, 저희들 뉴욕에 맞게 좋은 문화,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 이런 것도 갖고 있고요.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좋은 문화들이 여기 보면은 매월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소개하는 브로셔가 있습니다. 월별 캘린더인데요. 네. 저희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걸 참조해 오셔가지고 동포 여러분께서 많이 와주셔가지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펴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안에 내용물이 궁금한데. 네. 네. 여기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도 있고요. 네. 특히 올해 이제 사물놀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후하고 관련된 우리 조상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네, 사물놀이 편이 우리의 이제 대표 사업으로 올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명한 김덕수 패도 오시고요. 네. 와서 신명나게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한인분들께서도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아. 저희들 웹사이트만 오시면 되고요. 네네. 또 가장 좋은 것은 저희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무료입니다. 아. 그래서 같이 와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를 왜 안 해주셨나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가요? 네, 저희들의 미션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겁니다. 저희 문화원 멤버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50만의 이 동포들이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해주는 게 가장 첨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승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3월 2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